그러나 트루만이 바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스탈린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스토리. 그러면은 김일성이라는 이놈은 나쁜 놈이면서도 바보예요. 스탈린의 놀이개 같은 거죠. 스탈린의 놀이개 같은 거죠. 스탈린이라는 대전략가의 이 손바닥 위에서 놀았어요. 놀아가지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온 민족을 희산혈해의 이런 살육장으로 몰아갔어요. 그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놈은 누구냐? 김일성을 조상처럼, 아니 조상 이상으로 모시는 남한의 종북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이 제일 나쁩니다. 스탈린의 놀이개의 놀이개가 되어버렸으니까 제일 나쁩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이 정당에서 요새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 태극기 안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저 두 국회의원을 제명하려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이 기권을 해가지고 제명을 못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이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이 통합진보당이 종북정당이고 민주당은 그 종북정당의 몸통입니다. 몸통.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뭐 제명한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언론이 이 두 사람한테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이 두 사람 제명하면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갑자기 애국당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됐어요. 이제 통합진보당 안 됐어요. 그 다음 더 재밌는 게 서울시당의 평당원들이 뭘 어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정부에 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있어요. 민노당하고 이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위헌정당이니까 이 정부가 반드시 국민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해달라고 제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또 최근 몇 달 전에 두 번째로 법무부에 이 정당을 해산시켜 주십시오 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청원서를 내니까 좌익들이 아니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정당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를 욕을 했는데 이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통합진보당 해산해달라는 청원서를 정부에 내자고 합니다. 이거.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 정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해야 돼요. 이 해산한 다음에 그러면 13명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금 아주 법 조문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정당은 해산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지 어느 한 사람 뭐 제명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제명을 해야 됩니다. 김창준이라는 미국의 연방의회 하원의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3번 했죠. 아마 어디 글을 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미국 국가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명한대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답니다. 미국의 성조기를 거부하고 미국의 애국가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명한대요. 아마 미국만 그럴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천황을 욕하기를 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자기들 국가를 안 부르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니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니까 이게 약하다. 강해 보이지만 한국은 약해요. 강해 보이지만은 이런 문제가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법 이전에 국가를 부정하는 자를 어떻게 국회에 놔둘 수 있느냐. 정책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를 부정하는 놈하고 우리 어떻게 국사를 논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만장일치로 제명이다. 그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뭐 법률을 따지고 요새 또 뭐 좀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뭐 제명하기에는 국회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국회법이 이전에 상식이란 게 있는 겁니다. 상식이란 게. 상식이란 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들어온 자를 이사로 선임하면 됩니까? 그건 이사회에서 정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다 개인 결의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막 이상한 방식으로라든지 이 정도 그래도 각성이나 뭐 일어났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애국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론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 이야기 본론입니다.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뭐 서론과 본론이 뭐 연결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부를 역사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법률적 평가하고 다릅니다. 법률은 법률만 갖다 대버리면 되는데, 역사라는 것은 법률로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법률만으로는 종합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우리가 첫째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도 보고 정치도 보고 뭐 인권 문제도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국가를 평가하는 거니까, 한 시대를 평가하는 거니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균형 감각. 어느 한쪽만 보지 말자. 전체적으로 전체상을 보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저도 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글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좌익보다도 제가 더 많은 비판을 했을 겁니다. 양으로는.